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이유가 뭔지 말해라. 저희도 서울경찰청 지시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해부르세요, 당신들. 지시는 농담이잖아, 뭐.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 외에 비상계엄 선포령에 의해서 전원 차단으로 저희 비상계엄 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공무원 아니야? 어떤 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좀 정의롭게.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와 그날 우리가 목격한 장면들, 내란 사태 가담자들의 진술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징적 조치라는 변명과 달리 특전사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방첩사와 국정원, 경찰에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국회엔 사복 차림의 방첩사 소속 군인 49명이 시민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체포 대상엔 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연 판사입니다. 체포를 도움이 되는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그 체포 명단에 판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좀 변호인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 부분 넘어갑시다. 내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타겟이 됐습니다. 선관위로 이동을 해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진입했습니다.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특전사 제3공수특전여단 100여 명이 중앙선관위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서버는 방첩사가 들고 가기로 돼 있었지만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법무실에 들어가실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헌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요구처럼 선관위 장악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위법 위헌이죠? 네.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어준 씨도 체포 대상이었고,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비판 보도 후 대통령 전용기 취재팀 탑승 금지, 잇따른 방심위 제재 등을 겪은 MBC도 장악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날 밤 계엄령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은 총 1,600여 명, 특전사령부 약 1,100명, 수도방위 사령부 210여 명, 방첩사령부 320여 명, 정보사령부 15명 등입니다. 병력은 국회와 선관위에 집중됐습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1시쯤에 대통령이 지통실로 왔어요. 그죠? 예, 1시, 예, 맞습니다. 1시 좀 많이 넘. 그리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계엄 상황실을 직접 찾아 그것 하나 못 해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30분 동안 밀실회의를 가졌습니다. 계엄군에 내려진 지시가 풀린 시점은 새벽 3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란 사태의 가담자들의 행적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경쟁적인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정황들을 무시한 윤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를 향한 변론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천착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어떤 우리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민주주의의 그러한 성과들 이런 걸 일거에 무너뜨린 건데 이거를 아주 사소한 법적인 기술적인 측면의 논쟁으로 아주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12.12 군사 반란. 1980년에 찾아온 서울의 봄은 짧았고 판을 치는 것은 선동 정치인들의 구호와 또 이에 부안해동하는 학생들의 소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보위는 구국의 신념으로 발족되었으며 2개월간 그 같은 신념하에서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봄을 되찾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6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12.12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어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전 국방장관 김용현 측은 내란 수사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광화문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